안녕하세요. 시니어 사연을 읽어주는 미드킹입니다. 옥탑방 할머니의 반전 이야기.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상가 건물 꼭대기층, 엘리베이터에서 한 걸음 더 올라가야 닿는 작은 옥탑방에는 72의 할머니 강정순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순은 키가 크지 않았지만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어깨를 구부리지 않는 사람의 특유의 힘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자른 흰머리였고 항상 말끔하게 빗겨 올려놓았죠. 옷차림도 늘 단정했습니다. 싼 옷이지만 깨끗하게 다린 바지와 오래 입은 가디건이었어요. 얼굴에는 깊게 팬 주름이 많았지만 눈빛은 맑고 또렷했습니다. 오래 버티며 살아온 사람들만 가지는 단단한 느낌이 있었죠. 밖에서는 출근 시간대 차량 소리가 멀리에서 웅웅 울려왔습니다. 옥탑방 안은 조용했어요. 작은 전기포트에서 물 끓는 소리만 바스락거리듯 이어졌습니다. 정수는 허리를 조금 숙이고 싱크대 앞에 서서 컵에 믹스커피를 타고 있었어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달달한 커피가 하루를 시작하는 유일한 작은 사치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건물 마당에는 이삿짐 트럭이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사다리차가 3층 쪽을 향해 서 있었고 젊은 남녀와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늘은 오래 비어있던 3층 호실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그 건물의 소유주는 바로 이 옥탑방에 사는 정순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어디에도 강정순이라는 이름은 떨려있는 글씨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하지만 이 건물에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매우 적었습니다. 관리소장을 겸하는 중년 남자와 오래 거래해온 부동산 사장 정도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그저 건물주가 나이가 좀 있는 여자분이란다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정수는 굳이 자신이 건물주라는 사실을 알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세입자들을 마주칠 때면 먼저 인사를 하고 택배를 대신 받아줄 때도 많았어요. 사람들은 그를 그냥 꼭대기층에 사는 할머니 세입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 편이 마음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컵에 커피를 붓고 난 뒤 정수는 작은 접시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군고구마 한 개를 올렸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파는 못생긴 고구마를 싸게 사서 밤에 전기오븐에 구워둔 것이었어요. 뜨거운 고구마 껍질을 손톱으로 살며시 벗기며 정수는 아래 마당 쪽을 향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새 이삿짐 센터 직원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여기 TV 조심해서 올려요. 소파는 벽 쪽으로 붙여드릴게요. 그 사이사이에 익숙한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낯설지 않은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조금 높은 톤의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정순의 외아들 강민수 그리고 며느리 윤다은이었습니다. 민수는 40을 갓 넘긴 나이로 안경을 쓴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 자리까지 올라간 덕분에 늘 셔츠와 슬랙스 차림이 익숙한 사람이었죠. 책임감은 있는 편이었지만 숫자와 효율을 중시하면서 점점 계산적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고 표정 관리에 익숙해서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다은은 민수보다 한두 살 어린 나이로 날씬한 체격에 항상 정돈된 머리와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말투와 빠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필요할 땐 상대에게 할 말을 정확하게 던지는 스타일이었죠. 겉으로 보기엔 적극적이고 똑똑해 보였지만 사람을 판단할 때 경제력과 사회적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이 강했습니다.
그 때문에 상대가 약해 보이거나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마음속에서 금방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곤 했습니다. 정수는 군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었다가 곧바로 내려다보는 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오늘 3층에 입주하는 세입자가 바로 자기 아들과 며느리라는 사실이 여전히 조금 믿기지 않았어요. 민수와 다은은 몇 달 전부터 집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새로 구한 아파트의 전세금이 크게 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더 받자니 이자 부담이 컸고 둘의 월급에서 나가는 비용도 이미 많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정순이었습니다. 민수가 어렵게 전화를 걸어와 엄마 혹시 잠깐 같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라고 말했을 때 정수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그럼 건물에 빈 방이 하나 있지 라고만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건물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말도 계약 조건을 자기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이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중개인의 톤으로 원래는 다른 사람 입주 예정이었는데 잘 됐네. 너희가 들어오면 되겠다. 라고만 말했을 뿐입니다. 민수와 다은은 그 전화에서조차 어머니가 건물주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정수는 그저 평생 고생만 하다가 남편과 결혼한 가난한 노인이었습니다. 늘 아끼고 또 아끼며 사는 모습만 기억 속에 남아 있었죠. 이삿짐이 한 번에 올라갈 수는 없어서 트럭 기사와 직원들은 몇 차례에 걸쳐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창문을 닫고 천천히 커피를 마신 뒤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옅은 베이지색 테이블보 위에는 오래된 수첩이 한 권 놓여 있었어요. 표지가 달아 하얗게 일어난 수첩이었지만 안에는 정리된 글씨로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큼직하게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민수와 다은이가 3층에 들어온다. 또 다른 문장이 이어져 있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제는 내가 선택할 차례. 정수는 그 문장을 한 번 더 읽어보고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나이가 티나는 주름과 검버섯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움직임만큼은 아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한 동작 한 동작을 정확하게 마무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뒤 옥탑방 현관문 앞에서 바스락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였죠. 정수는 의자를 밀고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숨을 약간 헐떡이는 민수가 서 있었어요. 민수 뒤쪽으로는 계단 아래에 서 있는 다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다은은 손에 정리되지 않은 비닐봉지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사 인사 먼저 드리려고 왔어. 민수의 목소리는 겉으로 보기엔 예의 바르고 부드러웠습니다. 정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올라오느라 힘들었겠네. 짐은 좀 옮겼니? 이제 거의 다 끝나가 3층 집 구조도 괜찮고 생각보다 넓더라. 민수는 옅게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피곤함과 계산적인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야 할 관리비와 생활비, 아이 계획까지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계단 아래에서 다은의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올라가도 돼요? 정수는 계단 아래쪽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올라오거라. 방이 좁아도 놀라지 말고. 잠시 뒤 다은이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평소처럼 화장과 옷차림은 깔끔했지만 이삿날이라 그런지 운동화를 신고 머리를 질끈 묶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올라오자마자 자동 반사처럼 옷매무새를 먼저 정리한 뒤
정순에게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갑자기 방을 구해주셔서요. 나도 빈 방 그냥 두는 것보다 너희가 쓰는 게 낫다. 정수는 일부러 세입자와 가족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만큼은 그 둘 사이의 거리를 조금 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옥탑방 안은 둘이 들어오니 훨씬 좁아 보였습니다. 작은 식탁, 낡은 장롱, 다리가 조금 삐걱거리는 침대 하나,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고 창틀에는 시든 화분 대신 실용적인 조그만 도마와 칼이 놓여 있었어요. 이 방만 보면 누구라도 이 집 주인이 가난한 노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은은 방 안을 둘러보며 짧게 눈썹을 찌푸렸다가 곧 표정을 지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비교를 하고 있었죠. 생각보다 더 좁네 어머님. 진짜 돈 하나도 못 모으셨구나. 민수는 그런 다은의 눈빛 변화를 알아채고도 그냥 모른 척했습니다. 그 역시 어머니가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보아온 어머니의 덜 먹고 덜 입는 모습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그런 둘의 표정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단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았고 어느 쪽도 감싸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를 권했습니다. 앉지는 말고 커피 한 잔씩 들고 내려가. 아직 이삿짐 옮길 것도 남았지? 민수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아, 괜찮아. 우리 이따 저녁 때 다시 올라올게. 지금은 시간이 좀 애매해서. 다은은 말끝에 살짝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쵸, 어머님도 바쁘실 텐데 저희가 너무 오래 붙잡아두면 안 되죠. 이따 정리 좀 된 다음에 인사 제대로 드릴게요. 말은 공손했지만 이미 마음은 3층 새 집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새로 들여놓은 냉장고, 소파, 커튼, 그리고 SNS에 올릴 만한 집 사진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죠. 민수와 다은이 다시 계단을 내려가자 옥탑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가벼운 소리가 공기 속에 남았습니다. 정수는 그대로 문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방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안쪽 깊숙한 곳에 넣어둔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등기부등본 사본과 관리비 내역서, 임대계약서, 동의서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3층 새 세입자용 임대차 계약서 윗부분에는 이미 세입자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임차인 강민수, 윤다은. 그리고 제일 위 임대인 이름 옆에는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임대인 강정순 정수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한 번쯤 쓸어내렸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종이의 거친 감촉이 지난 세월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건물을 사기까지 얼마나 많은 날을 버티고 모아야 했는지, 얼마나 많은 새벽에 장을 보러 나가고 얼마나 많은 밤에 쓰러져 자듯이 누웠는지, 그 모든 시간들이 이 종이 위에 얇은 글씨로만 남아있는 셈이었어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에게 정수는 그저 남편과 결혼한 뒤 작은 옥탑방에서 살아가는 늙은 어머니일 뿐이었죠. 정수는 봉투를 다시 서랍 안에 넣고 닫았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보니 아래쪽 3층 베란다로 새 커튼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와 다은이 가구 위치를 두고 이야기하는 입모양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이제 막 시작되는 이 세 동거가 단순한 함께 살기의 시간이 아니라 그동안 억눌려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될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 옥탑방 안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만 알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혼잣말처럼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한번 보자고 어떻게 사는지.
하지만 그 목소리는 금세 방안 공기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듣지 못한 말이었지만 그 순간 이미 이 집안에서는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정순이 이 건물의 주인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길고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결코 영광스럽거나 축복받는 출발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절망에 가까운 세월에서 비롯된 선택들이었습니다. 정순이 24이던 시절, 지금은 사라진 작은 공장에서 일하던 어느 날, 그녀는 민수의 아버지인 강철만을 처음 만났습니다. 철만은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으며 말만 잘하면 누구든 설득할 수 있을 것처럼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당함은 시간이 지나자 고집, 폭력성, 무책임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연애 초기에 철만은 주변 사람이 모두 알 정도로 적극적이었고 말도 화려했습니다. 정순에게는 내가 널 평생 편하게 해주겠다라는 상투적인 말도 쉽게 내뱉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이 흔했지만 정순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며 늘 생계 걱정을 하던 그녀에게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은 큰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결심한 건 철만의 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순의 집안 사정도 결코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병약했고 아버지는 어릴 적 돌아가셨으며 동생 둘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만은 기댈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고 주변 친척들도 철만이 책임감은 강하니까 결혼하면 안정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철만은 직장을 자주 옮겼고 돈이 생기면 집에 가져오기보다 술로 대부분을 소비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며 화를 내는 날이 많았고 그 화는 고스란히 정순에게 향했어요. 말이 날카로웠고 술에 취하면 물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정순은 그런 날을 내가 마음을 잘 맞춰주면 해결될 거야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버텼습니다. 그 사이에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민수가 태어나던 날 철만은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마침 경기장에서 열린 고등학교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놓칠 수 없다며 병원보다 술자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해산 직후 혼자서 갓난아기를 안고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이 그녀 안에 싹트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3살이 되던 해 철만의 폭력은 더 심해졌습니다. 철만은 일을 해도 오래 버티지 못했고 조금만 스트레스가 쌓여도 술로 풀었습니다. 술에 취해 귀가하면 민수 앞에서도 고함을 치며 분풀이를 했고 가정은 점점 더 무너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밤 철만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와 정순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이날만큼은 정순도 참지 못했어요. 문을 닫고 혼자 있는 욕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울음 사이로 그녀는 속삭이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진짜 미치겠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잠든 틈을 타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살면 이 아이까지 망가지겠다. 바로 그 순간이 정순이 변하기 시작한 계기였습니다. 정순은 집 밖에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벽 시장에서 김밥 재료를 다듬는 조리보조 일을 했습니다. 손이 빨랐고 성실해서 금방 신뢰를 얻었죠. 시장 일이 끝나면 근처 주택가로 가서 가사도우미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아는 가게의 설거지와 홀 정리를 도왔습니다. 틈틈이 돈을 모았고 한 달에 몇만 원씩이라도 따로 저축했습니다. 철만은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내가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라며 무시했습니다. 정수는 철만에게 돈을 보여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돈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이 몇 년 뒤 종잣돈이 되었고 그 종잣돈으로 낡은 상가 건물의 지하 한 칸을 임대해 분식집을 시작했습니다. 분식집은 작았지만 깨끗하고 음식 맛이 좋아 손님이 줄을 섰습니다. 정수는 하루에 14시간 이상을 서서 일했지만 고통보다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지하 분식집이 안정되자 정수는 부동산 투자의 개념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가게 단골 중 한 명이 작은 빌딩을 사서 임대 수익을 얻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정수는 그날부터 틈날 때마다 부동산 책을 빌려다 읽었습니다. 글씨가 어려웠지만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꾸준히 모으고 오래 버티고 제대로 알아봐야 한다. 그 후 10년 동안 정수는 절약과 수익의 균형을 정확히 기록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철망과의 관계는 이미 형식만 남아 있었고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철망은 여전히 무책임했고 외도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이제 그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관찰하며 스스로의 대비를 쌓아갔습니다. 민수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정수는 드디어 자신만의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래된 건물 하나가 경매로 나왔고 입찰가도 비교적 낮았습니다. 위치는 좋지 않았지만 개발 가능성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그 건물을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건물을 산 날 저녁 철만은 술김에 물었습니다. 너 요즘 뭐 하는데 돈이 어디서 나와? 뭐 숨기는 거 있어?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 그 말에 철만은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곧 비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별일이네. 너 같은 게 뭘 안다고. 하지만 정수는 그 말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보다 더 큰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가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에 입학한 뒤 정수는 철만에게 조론을 제안했습니다. 이 결정은 갑작스러워 보였지만 사실 그녀는 오래전부터 계산해 두었던 수순이었어요. 철만은 처음엔 반발했지만 결국 정순의 단단한 태도에 밀려 허락했습니다. 그날 밤 철만은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봐라. 나 없으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은 현실과 정반대였죠. 정수는 이미 그에게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내고 있었습니다. 졸업 후 정수는 관리소장과 함께 건물 운영을 체계화했습니다. 건물은 낡았지만 공실률이 적고 지역 개발이 진행되며 임대료가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정수는 거기에 맞춰 유지보수도 철저히 했습니다. 돈을 아끼지 않고 필요한 곳에는 확실하게 투자했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지금의 건물주 강정순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옥탑방에 살았습니다. 겸손해서가 아니라 조용히 살고 싶은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습관도 있었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건물주가 이런 데 산다라는 말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의미가 있었죠. 시간은 흐르고 민수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정수는 며느리 다은을 처음 보았습니다. 다은은 단정하고 조용해 보였지만 대화를 몇 번 나누어 본 뒤 정수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투는 예의 바르지만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시선을 자주 피했습니다. 정수는 그때도 속으로 작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흠 좀 따지는 스타일이네. 민수는 결혼 후 친정 지원도 받고 직장 생활도 안정되면서 점점 계산적인 성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사는 집도 깔끔했지만 대출과 생활비 압박이 이어지며 두 사람은 현실적으로 변해갔어요. 집 문제로 고민이 깊어지던 어느 날
민수가 정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혹시 잠깐이라도 같이 살 공간이 있을까?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바로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있어. 3층 방 비어 한번 와서 보거라. 그때부터 사건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다은은 어머니가 작은 옥탑방에서 혼자 사는 가난한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삶을 지나왔는지,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반전을 품고 있는지 단 한순간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정순뿐이었습니다. 정순은 창문 앞에 서서 옛 생각을 떠올리며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좀 보여줘야겠지.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지난 세월이 앞으로 펼쳐질 사건의 원동력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3층에 입주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건물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새 페인트 냄새와 가구 조립에서 나온 톱밥 향이 섞여 있었고 3층 복도는 늘 누군가 움직이는 기척으로 가볍게 소란스러웠습니다. 민수와 다은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택배 박스를 뜯고 새 가구 위치를 바꾸며 안락한 공간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정수는 그런 기척을 옥탑방에서 고요하게 내려다보며 흘러가는 시간만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순이 1층 현관에서 택배를 찾고 있을 때 바깥에서 헐레벌떡 들어오는 민수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바쁜 하루를 보낸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었고 손에는 식료품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순을 보자 민수는 반가운 반, 어색한 반의 미묘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여기 있었네? 퇴근한 김에 저녁거리 좀 사왔어. 정수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올라가는 길이야. 민수는 자연스럽게 정순의 옷차림을 스쳐보았습니다. 낡은 가디건, 오래 입은 바지, 편한 신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예상한 그대로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시선을 정확히 읽었지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3층 계단 아래에서 다은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여보, 뭐 샀어? 빨리 와. 말투에는 들뜬 기색이 있었고 관심사는 온전히 저녁 준비에 쏠려 있었어요. 다은이 아래를 내려보다 정순을 발견하자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그러나 금세 예의 바른 표정으로 되돌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희 먼저 올라갈게요. 정수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답했습니다. 그래, 올라가. 둘은 자연스럽게 정순 옆을 지나 3층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바쁘고 분주하지만 어딘가 여유로운 젊은 부부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수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약한 거리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건물 안에서는 작은 불편함이 잔물결처럼 퍼졌습니다. 사소한 일들이었지만 그것들이 이어지면서 이전에는 없던 긴장감이 조금씩 공기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아침 건물 현관에는 관리비 변경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내용은 공용 전기 설비 보수로 인해 관리비가 소폭 인상된다는 것이었어요. 정수는 이미 공사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안내문을 읽는 순간 눈썹을 좁게 모았습니다. 그녀는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건물은 이렇게 낡았는데 관리비가 왜 이렇게 비싸지? 민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요즘 다 오르잖아. 그러나 민수 역시 안내문 하단에 적힌 건물주 승인이라는 글씨를 은근히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 말투,
짧게 스치는 눈빛까지 모두 고스란히 읽혔습니다. 그 순간 정수는 마음속에서 작은 결론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래, 나를 그냥 보통 세입자처럼 생각하는 게 편하겠지. 며칠 뒤에는 계단이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날이 있었습니다. 정순이 직접 청소하지 못한 날이었던 탓이었어요. 밤 늦게 귀가한 다은이 계단을 오르며 말하는 소리가 복도에 살짝 울렸습니다. 여보, 여기 먼지 좀 심한데? 관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민수는 다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네. 건물주가 청소업체라도 부르지. 그때 위층에서 정순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곧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치울 거다. 민수와 다은은 놀란 듯 뒤돌아보았습니다. 정순의 표정은 늘 그랬듯 담담했지만 말은 단호했습니다. 둘은 급히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아, 어머님,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냥 좀 놀라서. 정수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됐다. 내려가라. 분위기는 말없이 가라앉았고 두 사람은 계단을 계속 올라가며 서로의 표정을 눈치만 봤습니다. 다은은 뒤돌아보며 잠시 정순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편함이 선명했어요. 또 다른 날에는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로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정순이 아침에 내려가 보니 3층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일반 봉투가 쓰레기장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분리수거 요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다른 세입자들이 불편을 겪을 상황이었어요. 정수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치우며 속으로 잠시 생각했습니다. 새로 왔으니 잘 모를 수도 있지. 그러나 관리소장은 규정대로 해당 층에 안내를 해야 했습니다. 민수는 문을 열고 관리소장에게 사과했지만 그 뒤 다은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구는 건물주 처음 봐. 하루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 그 불만 섞인 말은 복도에 고요하게 울렸고 계단을 내려오던 정순의 귀에도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정순은 잠시 멈춰 그 말을 곱씹은 뒤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얼굴로 3층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은은 정순을 보자 급히 미소를 지었지만 어색함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정순은 짧게 말했습니다. 규칙은 지켜라. 다 같이 사는데 불편하면 안 된다. 다은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민수는 뒤늦게 눈치를 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닫히는 문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옥탑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차갑고 정갈했습니다. 정수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3층에서 새어나오는 말소리를 멀리서 들었습니다. 틈틈이 들리는 두 사람의 낮은 대화는 분명 조심하고 있었지만 불만과 피곤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들리진 않았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창문을 닫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슬슬 보이네. 그녀의 말은 감정적 동요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마음의 방향을 확인하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정수는 지금의 작은 사건들이 앞으로 벌어질 더 큰 갈등을 예고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시간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본 모습을 지켜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이 불편한 공기는 3층에 들어선 젊은 부부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3층에 아들과 며느리가 입주한 지 한 달이 지나자 건물 안의 공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삿짐 때문에 잠시 소란스러운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란은 생활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어요. 계단을 오르면 요리 냄새가 희미하게 퍼져 있고
저녁마다 3층에서는 작은 TV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수는 그런 생활 흐름을 조용히 관찰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미세한 고립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민수와 다은은 건물에 적응하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퇴근 후 집안을 꾸미고 필요한 생활용품을 채워 넣었으며 주말이면 근처 마트와 카페로 가볍게 외출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순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바쁘니까, 정리해야 하니까, 다음에 올라가자라는 이유가 늘 더 앞섰습니다. 정순도 굳이 먼저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켜보려는 태도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작은 생활 문제들이 쌓이면서였습니다. 그 문제들은 처음에는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로 소소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를 향한 미묘한 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정수는 장을 보고 건물로 돌아왔습니다. 비닐봉투 2개를 양손에 들고 계단을 올라가던 중 3층에서 문이 열리며 다은이 나왔습니다. 다은은 친구와 통화 중이었고 목소리는 편안하고 밝았습니다. 응, 우리 집? 꽤 괜찮아. 위치도 좋고. 다만 건물은 좀 오래됐어. 관리가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적응하면 괜찮겠지. 그 말투는 사소한 투정처럼 들릴 수 있었지만 뒤에 붙은 짤막한 단어들은 정순의 귀에 정확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래됐다. 관리 아쉽다. 이 건물을 누구보다 애써 관리해온 정순 입장에서는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순이 계단 중간에 서자 다은이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아니,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들게요. 다은은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행동은 어색했습니다. 비닐봉투를 받아들려는 손은 반쯤만 뻗어 있었고 눈빛은 친구와의 통화 여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짧게 말했습니다. 됐어. 너 바쁘잖아. 그 말에 다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 미묘한 정적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틈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건물의 낡은 엘리베이터가 점검을 위해 하루 동안 멈추게 되었습니다. 관리소장이 2층과 3층에 각각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문서에는 점검 시간과 안전 점검 사유가 적혀 있었고 아래에는 깔끔한 필체로 건물주 승인이라는 문장만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공사 전날 공사업체 직원과 회의를 하는 동안 3층에서 들리는 다은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내일 엘리베이터 또 멈춘대. 이 건물 왜 이렇게 고장이나? 관리비 내는 게 아까워 죽겠네. 민수는 서류를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지, 뭐 건물 오래됐으니까. 불평해도 달라질 게 있나? 다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진짜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럴 줄 몰랐네. 그 대화는 문을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정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섭섭함 같은 감정을 느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냉정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공사가 진행된 다음 날 쓰레기장 앞에서는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다은이 종량 재봉투 대신 일반 비닐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내놓았고 관리소장은 규정상 다시 치워달라고 안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돌아간 후 다은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규칙은 알겠는데 진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좀 융통성 있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 민수는 말없이 다은을 달래며 봉투를 다시 들었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정순이 말했습니다.
규칙은 다 똑같이 지켜야지. 너희만 예외면 안 되잖아. 다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정수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몰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 한다. 말투는 차분했지만 선이 분명했습니다. 다은의 얼굴에는 억눌린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봉투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계단에 남은 건 짧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편함 정도였던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한 갈등의 그림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일이 많아질수록 집안일이나 어머니와의 관계를 다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올라갈게. 요즘 바빠서. 이런 말들만 반복했습니다. 다은도 비슷했습니다. 정순을 대할 때는 예의를 갖추었지만 그 안에는 억지로 만든 미소가 깔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든 것을 정확히 읽을 수 있었어요. 그녀는 사람의 눈빛이나 목소리 떨림을 통해 감정의 방향을 파악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길에 정수는 계단에 놓인 작은 장바구니를 보았습니다. 안에는 며칠 전 자신이 준 반찬통이 들어 있었어요. 다은이 정순 몰래 가져다 놓은 듯 했습니다. 반찬은 거의 먹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였습니다. 정수는 반찬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반찬통을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는 조용한 기포가 올라오는 듯한 냉정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작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에는 날짜와 함께 조용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들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오래 생각한 뒤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거리감은 서로 만든다. 그리고 수첩을 덮으며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3층에 불이 켜져 있었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말소리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가전소리, 식탁 치우는 소리, 조용한 대화. 정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창문을 닫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방향이 보이네. 그 말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경험이 만들어낸 단단한 판단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수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충돌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처럼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갈등은 서서히 고조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변화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보고 계신가요? 나머지 이야기가 이어서 시작됩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3월 마지막 주 건물 복도에는 날씨가 풀린 봄 공기와 함께 약간의 소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3층에 살고 있는 민수와 다은은 어느새 이 건물 생활에 익숙해진 듯 보였고 주말이면 편하게 친구들을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의를 지키려고 애썼지만 소리라는 것은 의도와 다르게 벽을 넘어 올라오는 법이었어요. 저녁마다 들리는 웃음소리와 음악소리는 옥탑방까지 가볍게 스며들었습니다. 정수는 그런 소란을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닫고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이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니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매번 상황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정순이 계단을 오르는데 아래층에서 다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날은 다은의 친구들이 집에 와 있었고 거실 창문이 열려 있어 소리가 더 선명히 퍼졌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그냥 작은 옥탑방에 혼자 사셔. 생활이 많이 어려우신가 봐. 근데 또 자존심은 세셔서 도움도 잘 안 받으려고 하고.
뭐 그냥 챙겨드려야 할 뿐이야. 정수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상황을 잘못 추측한 채 이야기하는 것은 듣기 편한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곧 다시 계단을 올랐습니다. 대꾸할 필요도 감정을 드러낼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마음속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조용히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 작은 소리는 그녀 안에서 분명히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이어졌습니다. 정순이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3층 복도에 큰 종이박스들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전제품 포장 박스들 같았습니다. 다은이 누군가에게 배달을 시킨 모양이었어요. 박스들은 통로를 반쯤 막고 있었지만 정수는 그 사이를 조심스레 지나갔습니다. 그때 3층 문이 열리며 다은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조심하세요. 박스가 좀 많죠? 이따 민수가 내려놓을 거예요.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괜찮다. 그녀의 말투는 담백했고 어떤 불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단을 올라가던 중 다은이 뒤에서 친구에게 낮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 건물주만 좀 괜찮으면 참 살기 좋은데. 아니 뭐 세입자 입장에서 말은 못하지만 관리비도 비싸고 계단 청소도 들쑥날쑥하고 노후된 건물은 아무래도 그렇지 뭐. 정수는 그 말을 듣고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단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숨을 가다듬고 다시 천천히 걸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민수가 퇴근 후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관리비 고지서가 들려 있었어요. 엄마, 이게 맞는 거야? 우리가 이 건물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관리비가 이렇게 오른다고? 정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원래 계획된 거였다. 공사 들어갔잖아. 민수는 고지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급격해. 그냥 세입자들한테 부담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건 건물주가 조금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정수는 잠시 민수의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과 불만, 그리고 어딘가 우리 엄마가 이런 것까지 이해할까? 라는 미묘한 오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대답 대신 고지서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군소리 말고 일찍 들어가라. 피곤해 보인다. 민수는 더 말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복도로 나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건물 진짜 답답하네. 그 말은 속삭이듯 작았지만 정수는 그 말 끝의 톤까지 정확히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식탁에 앉아 수첩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며칠 전 적어둔 글귀가 보였습니다. 거리감은 서로 만든다. 그 아래에 그녀는 새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만 믿는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은 뒤 창문 밖의 3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조명이 밝게 켜져 있었고 안에서는 두 사람이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말없이 그 대화를 들었지만 분노도 서운함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상황을 관찰하는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한참을 듣던 정수는 혼잣말하듯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잘 지내봐라. 그 말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켜보겠다는 오랜 세월을 버티며 생긴 단단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태도는 어느 순간부터 사건을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4월 초 다은은 건물에 대한 불만을 자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벽색 좀 봐. 곧 떨어질 것 같지 않아? 엘리베이터는 언제 또 고장 날지 모르겠고, 관리비는 왜 이 정도야? 그 말들은 대부분 민수를 향했고,
민수는 그 말에 자연스럽게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건물주가 좀만 신경 써주면 좋을 텐데. 정수는 그런 대화를 몇 번 마주쳤지만 단 한 번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눈치도 주지 않았고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가며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조심히 올라가라. 그 한마디는 인사처럼 들렸지만 두 사람에게는 묘하게 멀고 낯선 거리감을 주었습니다. 정수는 점점 더 조용해지고 있었고 그 조용함은 오히려 더 큰 긴장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다은이 친구들에게 건물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구조는 괜찮은데 위층에 시어머니가 계시거든. 근데 뭐랄까 좀 챙겨드려야 하는 분이라서 불편할 때가 있어.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진 않았지만 충분히 사람의 마음을 베는 말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히 창문을 닫으며 자신에게만 들릴 정도의 음성으로 말했다. 이제 조금 더 보자. 그녀는 복수하려는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불평을 쏟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오래 참고 아주 오래 지켜보는 사람 특유의 느린 결정력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린 결정은 곧 3층 부부가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4월 말 건물에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정수는 오랜 시간 준비했던 한 가지를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시작은 단순한 공지문 하나였습니다. 그날 아침 건물 현관에는 새로운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문구는 짧았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3층 전체 리모델링 공사 예정, 전세입자 점검 협조 요청, 관리사무소. 민수와 다은은 그 안내문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가 종이를 두 손으로 잡고 말했다. 이거 우리한테 말도 없이 공사를 한다고? 다은은 단박에 불만을 터뜨렸다. 여보, 이건 말이 안 돼. 우리가 새로 들어온 지 얼마 됐다고. 건물주가 무슨 생각인 거야? 둘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리소장에게 내려갔습니다. 관리소장은 침착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3층은 오래돼서요. 원래 이전부터 리모델링 얘기가 있었습니다. 타이밍이 조금 겹친 겁니다. 다은은 답답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저희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지금 진행한다고요? 관리소장이 할 말을 잇지 못하자 민수가 물었습니다. 건물주한테 직접 얘기하고 싶습니다. 연락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관리소장은 난감한 표정을 짓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건물주님께서 직접 뵙겠다고 하셨습니다. 민수와 다은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건물주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한 달을 살았던 겁니다. 세입자들 대부분이 그렇듯 얼굴 한 번 못 본 건물주라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정수는 그날 밤 옷장에 넣어둔 자그마한 검정 코트를 꺼냈습니다. 가장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화려하진 않았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입고 머리를 정갈이 빗고 천천히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관리소장에서 기다리던 민수와 다은은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순이 걸어 들어오자 둘의 표정은 순간 멈췄습니다. 민수의 입이 열렸다 닫혔고 다은은 눈동자를 가늘게 떨었습니다. 정수는 의자에 조용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관리소장이 얘기했다지? 리모델링 한다고. 민수는 충격과 당황이 뒤섞인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건물주라고? 정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건물주다. 다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해왔던 모든 말과 행동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재생되는 듯 시선이 공중을 떠돌았습니다. 정수는 두 사람의 반응을 느끼면서도 감정적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3층은 오래됐다. 원래 공사 예정이었다. 너희가 새로 들어온 건 알지만 계획은 바꿀 수 없다. 민수는 다급하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한테 말이라도 해줬어야죠. 준비도 안 됐는데. 정수는 담담히 받아쳤습니다. 왜? 너희는 나한테 뭐 하나 물은 적 있냐? 건물 구조는 알았냐? 규칙은 지켰냐? 관리비는 왜 필요한지 이해하려 했냐? 그 말에 민수는 더 이상 변명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해 한 번도 보지 않던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혹감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다은은 그제야 현실을 이해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몰랐어요. 정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몰랐지. 그 한마디는 비난이 아닌 사실의 확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묵직한 울림은 다은의 마음에 깊숙이 꽂혔습니다. 정수는 자리에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한 달 뒤다. 협조해라. 그리고 뒤돌아 나갔습니다. 그 단단한 뒷모습은 이제 더는 가난한 옥탑방 할머니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고 다은은 양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둘은 방금 자신들이 마주한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정수는 계단을 올라가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 3층 리모델링 공사 공지 이후 건물 안의 공기는 하루가 다르게 팽팽해졌습니다. 민수와 다은은 그날 이후 정순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에게 말을 걸 때마다 어딘가 조심스러웠고 다은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무시는 정순에게 단단한 결심을 남겨놓았고 이제는 그 결심이 실제 사건으로 움직일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 관리소장에게서 3층 세입자 전용 안내문이 전달되었습니다. 그 공지는 민수와 다은에게 아주 직접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3층 전면 리모델링으로 임시 이주 필요. 임시 사용 공간 제공 불가. 계약 조건 재협의 진행. 민수는 종이를 읽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은은 손에 들던 머그컵을 떨어뜨릴 뻔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잠깐, 이사하라는 거야 뭐야? 임시 공간도 없다는 게 말이 돼? 민수도 당황해 관리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소장은 정해진 절차처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원칙입니다. 건물주님이 결정하신 사안이고 모든 세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민수는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건물주가 우리한테 삐진 거 아니죠? 아니,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관리소장은 민수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건물주님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공사입니다. 다은은 그 말을 듣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저희는 당장 어디로 가라는 건가요? 관리소장은 잠시 말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별도 지원이 어렵습니다. 가능한 선택지는 퇴거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두 사람은 마치 바닥이 꺼지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다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퇴거라니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나 어딘가 마음속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숨겨도 정순을 향한 그동안의 태도들이
이제 하나의 결과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민수와 다은은 늦게까지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수는 옥탑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지만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을 닫고 조용히 전등을 껐습니다. 오랜 세월 참으며 얻은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돌아오는 것은 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 그녀는 그 흐름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와 다은은 고민 끝에 정순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수는 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좀 얘기할 수 있을까?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들어와라. 민수는 깊게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우리한테 한 달 안에 나가라는 거, 그건 너무 빠른 결정 아니야? 다른 세입자들도 다 그런 거야? 아니면 우리한테만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거야? 정수는 민수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대답했습니다. 너희만 그런 건 아니다. 원래 계획대로 한다. 단단한 목소리였지만 꾸짖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결정된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다은이 조심스럽게 손을 모으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한 게 있다면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제발 저희한테만큼은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정수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시간은 다 똑같다. 나도 일정이 있다. 그 말은 매우 논리적이고 공정했습니다. 무시도, 복수의 감정도, 목소리에 떨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더욱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우리한테 서운했어? 정수는 잠시 눈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서운한 게 아니라 알게 된 거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 대하는지. 그 한 문장은 화를 내는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민수는 얼굴을 들지 못했고 다은은 숨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는 이어 말했습니다. 건물은 오래됐다 고쳐야 한다. 너희만 미루어주는 건 공평하지 않다. 민수는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칙을 무시하고 감정으로만 따지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은은 그제야 흐느끼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저희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이 이런 분이신 줄 전혀 몰랐어요. 정수는 담담히 말했다. 그래, 몰랐겠지. 그리고 아주 짧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너희한테 뭐 바라지도 않는다.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 근데 남의 자리 와서 살면 그 자리 규칙은 지켜야지. 그 말은 둥글지만 단호했고 상대에게 부끄러움을 주지만 모욕을 주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숙였고 다은의 눈에는 후회가 고였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침묵 끝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내일 공사팀 들어온다. 잘 정리해라. 민수와 다은은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것도 화낼 것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밀어붙였던 수많은 오해들이 이 순간 한꺼번에 되돌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다은은 민수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나 너무 잘못했나 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에서 올라왔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옥탑방에서 조용히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창밖에서는 3층의 불빛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 정순이 마음에 쌓아온 조용한 결심은 마침내 단단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무리뿐이었습니다. 3층 리모델링 공사 하루 전 민수와 다은은 짐 정리를 하며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이사 비용, 단기 임대, 앞으로의 계획, 회사 일정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거운 짐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두 사람을 짓누른 것은 정순이 건물주라는 사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어떻게 대해왔는지 스스로 돌아볼 때 느껴지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다은은 결국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나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도 다 너무. 민수는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자신도 후회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풀어야 할지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너무 몰랐던 것 같아.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떤 분인지. 말은 짧았지만 무게는 컸습니다. 둘은 그날 밤 늦게까지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모델링 업체가 도착했고 3층 문 앞에는 비닐 가림막과 공사 장비들이 놓였습니다. 민수와 다은은 잠시 의자에 앉아 공사팀을 바라보다가 문득 서로를 보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옥탑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정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전날과 다름없는 평범한 가디건 차림이었고 표정도 차분했습니다. 민수는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몰랐어. 다은도 두 손을 모으며 떨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님, 지금까지 너무 무례했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말로 다 못할 만큼. 정수는 둘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억지로 꾸민 표정도 아니었고 닦아낸 눈물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정수는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앉아라. 둘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정수는 잠시 말을 고른 뒤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다. 너희가 나한테 서운하게 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걸 오래 끌 생각은 없다. 그 말에 민수는 눈을 감으며 고개를 숙였다. 정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알아둬라. 사람을 겉모습대로 판단하면 언젠가 그게 크게 돌아온다. 너희가 겪은 것도 그거다. 그 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 들려주는 결론 같았습니다. 차갑지도 않았고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마음 깊은 곳을 찌르는 힘이 있었어요. 정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한테 미안하면 됐다. 이제 그만해라. 그 한마디는 용서였습니다. 둘은 그 자리에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의자에서 일어나 서랍장을 열고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새로운 계약서, 그리고 특별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봉투를 민수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다시 쓰자. 민수는 봉투를 열어보고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새 계약 조건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들은 임시 이주하는 대신 공사 완료 후 3층 신형 리모델링 공간을 우선 입주하는 권리, 임대료 일부 감면, 장기 계약 가능. 이 세 가지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믿기지 않는 듯 얼굴을 들었습니다. 엄마, 이걸 왜 우리한테? 정수는 담담히 말했다. 너희는 내 아들, 며느리다. 가족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순간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정수는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내가 누군지 알고 살자.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조금은 생각해보고. 그 말은 깊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오래된 상처도 억울함도 서운함도 모두 담겨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남은 건 화해의 의지였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정말 다시 잘하고 싶어. 앞으로는 절대 어리지 않게 행동할게. 다은도 자리에서 일어나 정순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말했다. 어머님, 저한테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저 정말 달라질게요. 정수는 둘을 바라보며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살자. 이번에는 서로 제대로 보고. 그 말 한마디로 긴장이 풀리는 듯 공간의 공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와 다은은 정순이 옥탑방에서 내려오는 것을 도와주며 공사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정수는 별말 없이 도와주는 손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이쪽은 위험해요. 저희가 할게요. 엄마, 잠깐 쉬어. 우리가 옮길게. 정수는 가벼운 웃음을 보이며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됐다, 괜찮다. 그녀의 말은 여전히 담백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온기가 있었습니다. 3층 복도를 채운 먼지와 공사 소음 속에서도 세 사람 사이에는 오랜 시간 엇갈렸던 마음들이 조금씩 바로잡히고 있었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 민수와 다은은 완전히 새로워진 3층에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의미가 담기게 될 것입니다. 무시했던 노인이 알고 보니 그 집의 주인이었고 자신들을 가장 먼저 용서해 준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이 가족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정수는 공사 중인 복도를 지나면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다.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천천히 그러나 가볍게 흘러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견딜 것도 서운해할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자연스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동안 얼어붙어 있던 관계는 새로 고쳐진 3층 공간처럼 다시 밝고 넓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옥탑방 할머니의 반전 이야기 잘 시청하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반성하고 용서하는 따뜻한 이야기. 여러분들의 마음도 따뜻해지셨길 바라며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